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조홍희 부의장님, 노희엽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입니다. 회의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이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1인의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실태 파악, 예산안 심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할 계획이니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홍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홍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조성 이후 운영이 사실상 미흡 또는 중단되거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홍보 효과도 현저히 낮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에 문제가 많은 7개 대형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면서 초안 단계에 있는 실무자의 잘못된 인식과 최종 정책 결정권자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오판으로 인해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커다란 짐을 안겨주고 홍보 효과도 미비하고 운영비 과다로 재정 자립도 8%인 우리 군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과 혈세 낭비로 국민의 삶의 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질문드리는 7개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향후 운영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화천 힐링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8년에 준공하였으며 48억 원에 소요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음식 개발과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유명 셰프의 미참여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궁여지책으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여 매년 2억 2천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같은 경우 행정에서 위탁비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 군에서 민간에게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복 일자리 6명의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운영비는 더 급등할 것입니다. 반면 수입액은 13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둘째, 백암산 케이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무려 410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만 9년, 사업비는 당초 170억 원에서 시작하여 240억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우리 군 시행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최장기간 최대 사업비로 계획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비는 매년 14억 원이 소요되며 소요되는 데 반해 수입액은 연 3억 원으로 매년 11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 수는 연 2만 명에 불과하며 우리 군 홍보 효과도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셋째,
감성 테마문화공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도 무려 100억 원에 소요된 사업입니다. 매년 운영비는 1억 3천만 원 정도이고 수입액은 없으며 매년 방문객 수는 2,000명 수준입니다. 이해수 작가의 작고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건물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며 10년간 운영하면서 우리 군 홍보 효과도 많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화천댐 인공호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에 착공하여 2007년에 준공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화천댐 하류의 물고기를 궤도시설을 이용하여 댐 상류로 이동 서식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8년 만인 2015년도에 어도 기능 상실로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현재 궤도시설 노후화로 흉물로 방치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수달연구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되었으며 역시 10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 보호, 연구, 복원 증식 사업으로 청정지역이라는 화천 브랜드 가치 제고와 8호 관광정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수달 개체수의 급증으로 어민 피해와 왕성한 식욕으로 어족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운영비는 3억 정도이고 수입액은 없으며 방문객 수는 매년 1만 4천 명에 불과하고 당초 사업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칠석교, 일명 반지교라고도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는 71억 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목적은 산속길로 녹색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화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매년 유지 보수비는 2천만 원 정도이며 pontoon교 연결 구조로 우기시에는 폐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사업 목적들의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속 어류 생태 체험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되었으며 사업비가 5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내수면 체험, 전시, 교육의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의식 함양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는 1억 원이 소요되며 수입액은 없습니다. 방문객은 매년 13,000명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7개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808억 원이며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는 2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 일자리 등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매년 운영비 증가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간 수입액은 3억 원에 불과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운영비 가다와 홍보 효과가 미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도 정말 효과성 등을 판단하시고 공모사업을 할 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힘도 있게 업무에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응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 노희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생활과 복지,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과 직결된 7개의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질의하는 게 저희 임기 기간에는 첫 잡을 뜨지도 못할 것이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 복합 커뮤니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천군의 고령 인구 비율은 29%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최고령 사회에 대해 시대적 수요에 맞추도록 노인 문화 광자실, 건강정지실, 공동 식당 등을 갖춘 노인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생활체육공원 내 진달래 공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진달래 공원은 이연격의 발길이 끊어진 오래되고 그 활용까지가 퇴색되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달래 도상 부지에 따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화천군의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 상간지역 택배 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천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가운데 동천 1, 2, 1위 등 관내 도서 상간지역 400여 명의 주민들이 불편 없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인 춘천, 철원, 양구, 인제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어르신을 위한 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화천군은 별다른 지원 정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화천군의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리 해산농원 앞 도로의 사유지 편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동천리 해산농원 앞 도로의 사유지 편의 문제로 해당 토지주와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당 도로는 토지주의 점유 상태로 많은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통행 정상화를 위해 화천군의 해결 대책과 주민들이 제시한 터널 건설 요구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치매 예방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정이 부담할 고통과 비용에 완화하고 치매의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한 노인 치매 예방 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화천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춘천시를 비롯하여 7개 시군의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군도 반려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문화 확산으로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화천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 제가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완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그리고 애쓰고 계시는 유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치문순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화천군의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화천군의 순세계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사항으로 이된 화천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계획 능력, 집행 추진력, 그리고 군정 실력 연결된 문제입니다. 예산은 미래를 위해 쓰라고 편성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여주길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 의원 김명진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고 계시는 유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치문순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하여 질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군 인구는 2만 7천에서 2만 2천으로 약 17% 감소하였으며 특히 27사단 해체가 본격화된 2019년 이후에는 약 2,400명이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인구 감소가 27사단이 주둔했던 상서면과 사내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군인 가족과 관련 인구 이탈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군과는 반대로 접경 지역인 인제군과 양양군은 4.8%, 0.6%의 감소로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에 잘 대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의 실효성을 진단하여 주시고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책, 귀농, 귀촌,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주거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교된 학교 부지와 군 유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2019년 상승초등학교 노동 분교장이 폐교되었으나 아직까지 효과적인 임대나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폐교된 학교 부지가 방치될 경우 주변 환경 미관 저해는 물론 관리의 부재로 인해 범죄 발생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하여 2025년도에 상승 초등학교 봉호 분교장이 폐교가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7사단 해체에 따른 군 유휴부지 활용 문제는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 촉진 등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폐교된 학교 부지와 군 유휴지에 대해 현재까지 수립된 계획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의 미래는 사람이 남을 수 있는 화천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화천을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입니다. 최문순 군수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출생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주민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출생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년입니다. 김동완 의원님께서 화천군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에 관련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향후 추진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군비 부담금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준비금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화천대교 건설 495억 원, 화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390억 원, 화천형 교육캠퍼스 구축 183억 원 등 대규모 국도비 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025년 11월 현재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사업은
37건에 5,091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1,606억 원 중 664억 원은 기획 확보하였으며 2029년까지 군비를 투입해야 할 예산은 942억 원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금 942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순세계 이행금을 확보하였으며 선제적인 군비 부담분 확보를 통해 매년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지방채 발행 등 외부 차입에 의존하지 않는 등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사전에 확보한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개정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이나 일시금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형식입니다.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도내 적경지역 인구 감소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적경지역은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지자체로 2015년 말과 2025년 9월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인구 감소율을 보면 철원군의 경우 2015년 38,800여 명에서 현재 39,900여 명으로 약 18% 감소하였고 양구군은 24,000여 명에서 현재 24,400여 명으로 15% 감소하였습니다. 인제군과 고성군 역시 각각 7%, 10%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2015년 27,000여 명에서 22,500여 명으로 약 16.7%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우리 군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은 27사단의 해체이며 이는 지역 경제 근간을 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군은 그간 전입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사실상 27사단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단기간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인 가족 등 실제 거주 주민에 대한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군청의 실가소와 읍면 사무소 단위로 연대급 이상 군부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전입 독려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아이를 키우며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하천 만들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지자체 주도 돌봄센터 운영, 하천 학습관 운영, 청소년 해외 연수 지원, 등록금 실납입액 100% 지원과 거주공간 지원금 지원 등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학계 출산율이 1.51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의 2배가 넘었고 도내 1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까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90% 초반대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99%, 2019년부터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06%, 2024년에는 108%로 나타나 실제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핵심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과 기농기촌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단지 공급 등 총 2,341억 규모의 14개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준공 245, 추진 중 519호 등 총 759호의 보금자리를 차질 없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간사 신축 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올해 부촌리와 신풍리 간부숙소 256호를 확보하였으며 2031년까지 2,697호의 규모의 간부숙소 및 간사 확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유로운 공립고 유치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시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통감하며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각종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재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출산 장려금 지원과 중단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우리 군은 지역 주민의 육아 부담 경감과 공약 이행을 위해 출산 장려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한 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지원 수준의 적정성 등의 사유로 재검토, 사실상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째 아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23년 시행된 영세아동 월 100만 원, 1세아동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도입, 1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등으로 인해 영유아 지원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군의 출산 장려금 지원을 한시적으로만 지원하고 중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출산 장려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조정이 의무사항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 및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중앙구청 공모사업 배제 등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출산 장려금 종료 이후에도 주민들의 결혼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결혼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혼인신고 세대에 150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9월에는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초중고 입학생들에게 각각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이태훈입니다. 폐교된 학교 부지와 군 유휴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된 학교 부지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활용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으며 현재 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지리적 위치, 개발 여건에 따라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임대나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군이 직접 예산을 투입 후 폐교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폐교 부지를 포함해 부속 건물을 매입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사업 추진 시 각종 규제와 건물 철거 등 재발 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폐교시설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를 비롯해 노후화된 건물의 수리, 관리 비용 등으로 폐교 활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폐교 및 학교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암초등학교 거래 분교의 경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간척초등학교는 화천 현장 귀농학교로 사용하는 등 폐교 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과의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지난해 화천초등학교 내 부지에 건립한 화천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학생의 교육과 돌봄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분교, 봉오분교를 매입하여 개발 시 학교 부지, 건물 매입 비용에 더해 건물 철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효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 유휴부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2022년 사내면 지역의 27사단 해체로 발생한 군 유휴부지와
타 부대의 유유부지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군 유유부지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함께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는 군 유유부지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의 국방특례를 근거로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지속적으로 군 유휴부지 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27사단 해체 이후의 군사시설은 15사단 등에서 사용 중에 있고 15사단에서는 연중 단 1회라도 사용하면 군사작전상 필요한 부지로 판단하여 유휴부지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 유휴부지 파악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속협의한 결과 지난 2024년 5월 22일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협약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의 협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내면 제2농공단지 부지인 사창리 비행장만 보더라도 예산 수치까지 포함된 협약서를 국방부와 작성하였지만 지금에 와선 국방부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으로 화천군에 약 1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 군 유휴부지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욱선입니다. 노유엽 의원님의 노인복합 커뮤니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은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인복지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천군 인구에 대비 10월 말 노인 인구는 6,577명으로 29%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고립 예방 차원에서 화천군 관내의 노인복지 커뮤니티 시설 건립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천 신읍 공공실버주택은 2021년에 총 사업비 144억 4천만 원으로 120세대를 건립하였고 화천군 실버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9억 6,700만 원 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신 어르신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면에도 총 사업비 224억 원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사회복지시설을 2027년 1월부터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적경지역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운면 실태를 파악하여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노인복지 커뮤니티 시설을 건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천군 실버복지센터는 2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메뉴 구성으로 경로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의 복합 문화 공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유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생활체육공원 진달래 동산 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 동산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화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적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진달래, 철쭉, 연산흥동, 수목을 식재하여 2004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매년 4월 말에서 5월에는 다양한 꽃이 만개하여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의 총 면적은
14만 8,708평방미터입니다. 시설 면적은 7만 3,946평방미터로 비율은 49.7%이며 녹지 면적은 7만 4,762평방미터로 50.3%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 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은 체육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 면적을 50%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공원시설물의 부지 면적의 추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달래 동산의 점유 면적은 약 7,600평방미터이며 사토량은 약 2만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철거하는 데 약 10,000평방미터의 대체 사토장 부지 확보와 철거 수요 사업비로 약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진달래 동산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동환입니다. 노희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서 산간 지역 택배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촌 121이, 방천 112, 광덕산 천문대길 등 일부 산간 지역은 주요 택배사의 정기 배송망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지역 내 택배사와 논의해 보았지만 업체의 인력과 장비 여건상 산간 지역의 배송이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산간 지역 주민의 물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화천군 조례안도 검토하였지만 어느 정도 정책을 구상한 후에 조례 제정을 착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화천군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결정해서 택배사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아 마지막 구간 일명 라스트 마일 배송을 담당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력과 같은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련 사업을 구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도서 산간 지역 공동배송 시범 사업에도 참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노희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은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본 정책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사회 참여와 그리고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교통카드 기반의 인증 및 정산 시스템 구축과 운송업체 손실 정산 체계의 정비 등 이용관리 체계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상 연령과 평균 이용 횟수, 버스 요금 등을 감안한 연간 보전비를 추정해서 행정적, 재정적 투입 예상량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교통정책입니다.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하면서 군정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제반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물론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관련 조례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추진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두 가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훈입니다. 노희업 의원님께서 동촌리 해산농원 앞 도로의 사유지 편입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해당 도로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께 장기간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지역 주민분들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도로는 화천읍 중리 배머리교에서 시작하여 산수화 터널과 호음교를 거쳐 동촌리 태산에 이르는 총 연장 16.9km의 군도 15호선으로 지역 내 주요 생활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1993년 1월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 이후
확포장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당시 일부 구간의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누락되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로 인해 2012년경 해당 토지 소유자가 화천군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법원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부 토지에 대해 화천군 패소 판결을 최종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였으나 요구사항 충족 불가하여 2024년 1월 24일 춘천지방법원의 토지 인도 법원 대집행이 이루어지면서 2개 차선 중 1개 차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도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였고, 화천군에서는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 통행을 위한 신호등과 겨울철 결빙에 대비한 도로 열선을 설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소송 등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화천군은 현재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사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터널 설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터널 설치를 위해서는 시 종점의 위치, 설계 속도, 곡선 반경, 종당 경사, 시거 등 기하학적 요소에 대한 정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총 사업비가 약 450억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화천군에서는 단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군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와 정책성 분석, 경제성 평가 등 다각도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단기간에 진행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을 과제로 삼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동천리 지역 주민분들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명옥입니다. 노희엽 의원이 질의하신 노인 치매 예방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 3,779명의 어르신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실버주택 5개연면 95교세 경로당과 자택 방문 등 찾아가는 치매 예방고시를 운영하여 두뇌 훈련, 신체 활동, 사회교류, 역량교육 등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치매 예방 학교의 설립은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나 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력, 시설 여건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치매 예방 교실과 치매 예방 학교 설립에 대한 장단점을 대조하고 향후 자원 투입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인지 능력 강화, 치매 중증화 억제 등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 예방 교실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 내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교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는 물론 웃음 치유, 노래 교실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현석입니다. 조웅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천군 공공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천힐링센터입니다. 화천힐링센터는 2024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일반 요리 프로그램을 20명이 수강하였고 5개 업체가 창업 컨설팅을, 4개 업체가 메뉴 컨설팅을 받았으며 3개 업체가 창업하였고 외부 교육 프로그램은 5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일반 요리 프로그램을 43명 수강하였으며 6개 업체가 메뉴 컨설팅을 받았고 주요 성과로는 3개 업체 창업,
아로마 테라피 2급 자격증 4명 취득, 제과제빵 필기 합격자 2명 등의 성과를 내었으며 외부 교육 프로그램은 2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아이퍼블릭스와 2027년 1월 31일까지 위탁 중이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산천어 축제 길거리 음식과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대표 음식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위탁 방식과 직영 방식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현재까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와 장독 정원 등 부대 시설까지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암산 케이블카입니다. 백암산 케이블카 2024년 운영 실적은 22,597명의 방문객과 3억 2,700만 원의 입장료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10월 현재 운영 실적은 17,915명의 방문객과 2억 6,100만 원의 입장료 수익으로 연간 11억 원 내외의 적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자폭 완화를 위해 삭도 운전 용역과 안전관리 용역 7억 원과 시설 유지 보수비 2억 원의 필수 소요 예산을 제외한 관광객 증대 방안과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 추진과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포토존 확충 및 기상 악화 시 대체 관광 상품을 개발 추진하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 셔틀버스 노선 재검토와 관광객 인솔자 필수 동승 등 민통선 출입 협의 완화를 통해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성 테마 문화공원입니다. 감성 테마 문화공원 운영 실적으로는 2024년 2,229명, 2025년 10월 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21명이 증가한 2,028명이 방문하였으나 이예수 작가 생전 대비 연간 8천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회수 작가 사망 이후 유휴시설이 된 집필실 및 주거공간, 모을 땅을 활용하기 위해 2023년 적경지역 발전 특화자원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체험 치유형 생활거점 조성공간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숙박과 체험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2025년 11월 중 완료하고 12월 중 강원도 계약심사와 공사 착공,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직영 운영 방식과 민간 위탁 방식 각각의 장단점을 전문가 자문 및 내부 회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취지, 시설 여건,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운영 방식 선정 전까지 감성 테마 문학공원 내 유휴시설 및 문학 산책로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비도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국수달연구센터입니다. 현재 한국수달연구센터는 환경부 자연환경이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국비 22억 8,900만 원, 도비 9억 4,800만 원, 군비 21억 2천만 원, 평화의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49억 3,100만 원 등 총 10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2009년 착공, 2013년 6월 12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수달보호협회 한성용 박사 외에 연구원 3명이 근무하며 수달보호 및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회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부 국도비 운영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5년 운영비는 국비 3,400만 원, 도비 1,600만 원, 군비 2억 2,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운영비와 별도로 시설 보수비로 국가유산청 2억 1천만 원, 도비 4,500만 원을 처음 지원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는 전국에서 구조되는 수달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생태교육 및 체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화천 유치원 등 353명이, 2025년에는 나나바 공작소 등 226명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5월 세계 수달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 올해는 800명이 참여하여 화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 연구 활동으로 2024년까지 총 72건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파라오 서식 수달의 유전자 분석 등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 수는 2024년 14,085명, 2025년 현재 12,485명으로 파라오 수달길 개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달 연구 외에 파라오권 관광 자원으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댐 인공어도입니다. 현재 수중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령동에 설치한 어도 시설은 2004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3억 8,200만 원, 양여금 10억 400만 원, 기금 2억 9,100만 원, 도비 3,800만 원, 군비 5억 4,500만 원 등 총 2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2006년 착공, 2007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량 부족으로 어도 기능을 상실하여 당초 목적의 생태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궤도 시설의 노후와 안전관리 책임자 미선임으로 2015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시설물의 운영은 불가한 상태로 궤도 운영 휴지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본 시설물의 당초의 기능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7조 규정에 따라 기준 내용 연수 및 내용 연수 범위 40년을 경과해야 철거 가능한 재산입니다. 또한 철거 및 원상복구비로 추정금액 한 9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과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자는 철거 계획조차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칠석교 반지교입니다. 반지교는 2012년 6월 15일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 7일에 준공한 거래 원천간 자전거 교량 가설 공사로 설치된 연장 120m, 폭 5m의 자전거 보행자 전용교이며 차량 통행은 불가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7억 원과 군비 14억 원 등 총 71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시행된 1단계 사업은 자전거 교량 본체 120m와 경사로 계단 좌우 45m 각 2개소, 그리고 육지와 연결된 이동식 폰튼교 각 75m와 105m로 이루어진 완전 연결형 교량이 아닌 부분 연결형 구조의 미완성 교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준공 직후 교량 중앙에 반지 모양의 조형물과 북한강의 경관이 어우러져 웨딩 촬영 및 이색 볼거리 등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았으나 매년 우기철에는 댐 방류로 인한 유석 증가와 수위 상승으로 수상 부교를 설치해야 하는 등 계절적 제약이 있는 시설 운영을 하고 있어 이용객 증가 추세에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지교는 붕어섬 북한강 자전거길, 거래리 산천어 파크 골프장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 코스로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관광객의 감성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개방 운영 중입니다. 최근 화천 산천어 파크 골프장과 붕어섬 환토길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반지교를 포함한 걷기 체험 코스로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방문객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이 걷기 행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상시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사계절 이용 가능한 완전한 보도교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2단계 사업은 자전거 교량 본체 420m와 접속교 157m 설치에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매년 적경권 발전지역 사업과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국비를 신청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천 산천어 파크 골프장, 붕어섬 등 기존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호수변 체험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한 반지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속어류 생태 체험관입니다. 2024년 운영 실적은 연간 13,400명이 본 생태 체험관을 방문하였으며 냉수성 어종에 대한 어린고기 특별 전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11,465명이 방문하였으며 전년 대비 전시 어종에 대한 관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물치, 비단잉어 등 신규 민물고기를 추가하여 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냉수성 어종 특별 전시회 등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체험형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 등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응희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희엽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화 증가로 반려동물이 가족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에서의 반려동물 수용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의 외출 및 활동을 위한 공간 부족, 소음, 배설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에 거주하며 동물 등록지에 등록된 개체 수는 총 2,155마리로 등록 품종 수는 74종이고 동물 소유자는 1,377명으로 동물 소유자당 평균 1.56마리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화천읍, 간동면, 산해면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해마다 동물 등록률은 약 6%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친화공간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인프라로 정서적 안정,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공갈등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이용자 기반이 부족하여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은 단순히 반려인을 위한 공간 확보를 넘어 비반려인의 권리와 생활환경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만족도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 맞춤형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정주 만족도 제고, 화천군의 자연 친화적 이미지와 반려동물 공존 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친화 공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패티캣 캠페인, 공공장소 반려동물 이용 수칙 안내,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희엽 의원님이 질의 주신 분정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동완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 때 나오신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 때 나오면 보충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세경영이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 건설이 높고 다음 연도 재원 여력이 확보가 있고 남은 돈으로 복지사 확대 및 또는 기금 조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많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만은 예산 계획이 부족하거나 집행력이 떨어진다는 방증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순생의 이용이 많다는 지적을 주신 건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좀 많은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를 또 빼먹고 한 거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부분은 조금 감사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다는 걸 인정하셨고요. 많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어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인접 시군인 양구군과 인제군 24년도 순세계 경영을 보면요, 양구군은 재정규모 6.6%인 373억 원이고요.
인재군은 2.9%인 236억 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세계 임금은 1,000억이 넘습니다.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 군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얼마나 전략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감축 방안으로 제가 여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초과 세입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추경 시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적극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순세계 임금을 차년도 본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최소한 1차 추경에는 전액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026년도 예산을 이제 2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주민 설명회 때 나온 거 최대한 다 지금 실과서에서 불편한 예산 빼고는 지금 다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뭐 순세 임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긴 어렵겠지만 차년도 본 예산에 잉여금을 어느 정도 반영할 건지 최소한 1차 추경엔 전액 반영할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100% 반영한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추경에도 해야 되겠고 네. 어느 부분을 약간 당초 예산을 좀 해보고 좀 판단을 하는데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적어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해 남은 순세계 잉여금 정도의 절반 이상은 반영해 주시고 네. 적어도 그다음에 나머지 1차 추경에 많은 금액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답변하신 것 중에 이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이제 많이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도 안 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대규모 사업이 집행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업을 위주로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교섭비 같은 거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에. 그래서 대규모 사업 위주로 좀 국비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군비 위주로만 해서 저희가 한번 또 그래서 그걸 추려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장 쓰여야 할 재산들이 예산에 편성조차 못하는 것은 국민들의 무지 속에서 근고에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거고요. 이게 굉장히 위중한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슈퍼 예산을 700조가 넘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 군 예산도 아마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예산이 들어올 거로 예상입니다. 이거 좀 받아봐야 알 것 같고요. 예, 받아봐야 알겠지만 과소추계 하시는 방법이 너무 매년 동안 특히 21년도에 900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변수가 많을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대로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소추계를 좀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6년부터 예산 편성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가특법 시행령에 따라서 순세계 임금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일반 지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고 있고요. 사례로 보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4년도 결산안에서 순세계 임금 일반하고 특별하고 해서 1,293억 중에서 일반 회계 가용 지원이 487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잉여금 300억을 본 예산에 68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용초로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및 각종 보편적 복지 정상화 등 민생 인정 예산이라고 밝혔거든요. 우리 군도 그렇게 가능하신지. 저희가 뭐 예산을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민들과 얘기할 때 행정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0억 넘게 순세계 잉여금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지 예산이라든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지자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론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우리 군의 발전, 국민들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이상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재기 의원입니다. 출생지원금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답변에 관해서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의 노력과 성의만큼
군수님께서 행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선 이후 의원들의 군정 질의에 한 번도 직접 나서시지 않으시더니 오늘처럼 5명의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는 날임에도 다른 스케줄로 군정 질의에 직접 나서시지 않은 것에 의원으로서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년의 임기 중 마지막 1년이 가장 주민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위해서라도 불통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질의도 사실 군수님의 공약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으로 표를 얻어 당선되셨으면 공약 진행사항 정도는 공약 진행사항만큼은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국민을 향한 예의입니다. 오해도 푸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더 추가로 설명하실 건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산 집행률 51%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17등이라는 행정 성적표에 대해서도 되는 게 없어도 너무 없어 사내면 주민들의 속 터뜨리는 사내면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출생지원금 3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피하고 또 회피하고 싶은 질문이라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들으시려고 정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서 군수님의 대표 공약 중 출생지원금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이제 핑계 대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 필수 제도가 우리 군만 소멸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수단입니다. 제도를 변경했으면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300만 원으로 1년만 출생지원금 지급하기로 도대체 왜 약속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출생지원금을 22년에 중단시켰다가 25년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 소급해서 지급했습니다. 춘천처럼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단했다가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출생지원금 지급 공약 이행 실패는 행정 미스로 인한 최문순 군수님 군정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화천만 출생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지원금이 화천만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답답하고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질의에 나온 내용 말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신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 그 중단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피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전에 그 협의 결과랑 조정 결과를 밴드, 소식지 등 다방면으로 알려드렸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하천군만 출산장려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그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만 허용을 하고 중단시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협의 조정 사항은 의무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기가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또 밴드 또 저희 하천알림이 소식지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자료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약사항 이행에 있어서 회피한 부분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그 당시 22년도에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실무 담당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명히 보건복지부와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시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었으나 그 당시에 정부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춘천 신호되고 타 신호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왜 하천구만 안 됐느냐 하면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시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정부 행정안전부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많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작년 언론에서 좀 본 자료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타시군과 달리 0세부터 7세까지 즉 8년간 영유아에게 대해서 지원되는 현금성 사회보장 제도가 1억 원이 가량 된다고 그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예.
출생지원금 말고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답변하셨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더 제가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 규제를 한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들도 뭐 사업을 중지했다가 재개하는 게 아까 춘천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강원도에서 화천만 출생지원금을 못 받게 됐냐, 그리고 군수 공약이지 않았냐, 300만 원 주다가 왜 끊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 실수로 인해서 행정 착오로 인해서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주민들이 볼 때는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게 됐다라고 이제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군수님께서 이걸로 당선이 되셨다면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시던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로서는 회피의 모습이라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공약 이행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보면은 출생지원금 추진 현황 100%라고 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현실 실정과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협의를 했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공약을 300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단되게 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의 반려 통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정책으로 이제 결혼장려금 그런 정책을 다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도 아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2023년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1년간 말씀하셨는데 1년이 아니고 2년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소멸이 되어가지고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춘천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까 중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시기를 두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춘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더 이제 답변을 드리면은 시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설명을 들었고 또 저희한테 문의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춘천 23, 24, 25년도 출생지원금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 사항에 100% 표시하시고 추진 중이라고 적어 놓으셨으니까 주민들이 군수님 공약으로도 써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약 확인하고 추진 중이라고 써 있어서 나는 왜 못 받냐라는 내용 계속 민원 받으시잖아요. 24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공약 이행 사항에 추진 현황에 계속 추진이라는 것도 틀리고 100% 공약 추진이라는 것도 이 표기도 틀립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7,000봉부 공약 추진사항 그 표기 그 지침을 보면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하셔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게 좀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되고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2년 했으니까 군수님 공약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행정의 입장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난 못 받았는데 그럼 나한테도 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은 24년 소급까지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고생하고 노력한 끝에 잘 만들어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화천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셨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한번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민들께 하시고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그리고 개선할 방법은 말씀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같은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지금 뭐 군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소식까지 내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도 아까 소급을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단 기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저희는 시기적인 문제가 좀 컸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협의가 되다가 안 된 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좀 방침이 바뀌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못한 것이지. 똑같은 얘기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의 방침 바뀌고 협의가 잘 안 됐는데 왜 화천만 안 돼서 화천만 못 받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궁금해하는데 말씀드린 겁니다. 그 협의가 안 되고 한 거는 그 당시에 하천군과 강원도에서는 하천군이 있었고요. 그 타시도에서도 많았습니다. 타시도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갔을 때만 해도요. 타시군에서도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랑 조금 이름은 다르지만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제도 협의를 왔는데 현금성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좀 들었던 부분은요.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예, 과장님 그 충분히, 저희 하청군만 해줄 수가 없다. 충분히 설명해 예, 주셔서 사시군도 답변도 안한 안 해주셔도 사항입니다. 됩니다. 예.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화천군만 출생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의를 표하고 또 다른 주민들은 군수 공약이었는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보장제도 안에서 협의 그리고 지침에 관한 변경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시군이 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출산장려 필수제도가 하천군만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군수님께 답답한 마음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공약이었던 것만큼 직접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군정짐을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신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